의료기관 집단 감염이 주로 간병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이 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군의군 대구시 편입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당초대로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사립학교 급식실 조리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조리실 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위험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수나 정수기 물이 아닌 수돗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우리 환경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산발적으로 내리는 비에 대비를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리는 지역과 시간이 다 다른데요.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오늘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 경북 남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아침까지 내리겠고요. 경북 남서 내륙에는 오후에 비가 가끔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일까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낀 지역도 많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운전을 조심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9월이 되면서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9도, 안동 18도, 구미 19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대구 27도, 안동 26도, 구미 27도로 평년보단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흐린 하늘만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대구 경북 신공항 유치 신청 당시 약속했던 군의군의 대구 편입안에 대해 찬반 어느 쪽으로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찬성과 반대 수정 동의안을 놓고 표결을 했더니 모두 부결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경상북도는 도의회의 의견이 편입 조건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며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도근엽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군의군을 대구에 편입시키는 경상북도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도의원들이 찬성과 반대 수정 동의안을 내면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군이 대구 편입 찬성하는 재적의원 59명 중 57명이 투표해 채택 28표, 불채택 29표로 부결됐습니다. 대구 편입 반대안 역시 57명이 투표한 결과 채택 24표, 불채택 33표로 나와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찬반 의견 모두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경북도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예. 중대한 사안을 우리 도의원님들이 진짜로 많은 고뇌를 하고 있구나. 예. 저뿐만 아니고 진짜 많은 고뇌에 찬 각자의 그 결정이라고 좀 봐요. 경상북도는 난감해하면서도 절차상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일 뿐 동의나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의회가 이미 군의군 대구 편입에 찬성 의결을 해서 대구시가 행안부에 건의했고 당사자인 군의군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군의는 또 압도적으로 찬성이에요. 우리 군의회는 찬성이고 또 우리가 용역에서 군의군 민들의 의사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4%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역민들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래 보면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제일 먼저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나. 경상북도는 공식적인 도의회 의견이 제출되면 첨부해서 군의 대구 편입 기본계획안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변경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군은 도의회의 결정에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며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인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느 곳보다 강화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병인을 통한 감염은 막지 못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이번 주 들어 22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간병인 1명이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순식간에 환자로 확산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했지만 돌파 감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누적 환자가 200명을 넘어선 대구 가톨릭대병원에서도 간병인이 맨 처음 감염 통로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중구한 요양병원에서도 간병인에 이어 환자까지 4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간병인 1명이 확진돼 환자와 종사자 등 27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 오히려 감염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73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은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진단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또 간병 전 반드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업무 시작 이후에도 이제 주기적인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도록 이제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의무, 일반 병원은 권고 사항입니다. 하지만 간병인 상당수가 여러 병원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의료기관 집단 감염을 포함해 66명이 나왔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주 12명, 포항 10명, 구미 8명 등 12개 시군에서 42명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의 대표 축제인 컬러풀 페스티벌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축제를 취소하고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온라인 퍼레이드로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퍼레이드는 1명에서 4명까지 영상으로 퍼레이드 모습을 담아서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나누는 시민 응원 릴레이도 진행합니다. 대구의 한 사립학교 급식실 조리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조리실 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위험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사정인지 손흥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사립학교 급식실, 조리원 1명이 학생 2,000명이 먹을 쌀을 혼자 힘겹게 옮깁니다. 펄펄 끓는 기름과 물 앞에서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바쁘게 음식을 만듭니다. 조리원 1명이 담당하는 평균 학생 수는 110여 명. 매번 일선은 모자라고 시간은 빠듯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다치기 일쑤입니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여기도 붓고 저기도 붓고 많이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무릎 같은데 다른 데 팔 같은데 멍이 많이 들어요 사실. 자, 열탕에서 이제 화상이 많이 있고 좀 그래요. 이제 조심한다 그래도. 코로나19 여파로 근무 환경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소독과 청소 업무는 서너 배 더 많아졌습니다. 식자재에서 나오는 각종 폐지와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조리원들 몫입니다. 아저씨가 정년이 돼서 그만두셨는데 그 자리를 메꿔달라고 우리가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그냥 구한다, 사람 구하기 힘들다. 8시간 근무 중 쉴 수 있는 건 식사 시간 30분이 고작입니다. 휴게 공간은 18명의 조리원이 선체로도 다 들어가지 못할 만큼 좁습니다. 제대로 쉴 시간도 공간도 없는 셈입니다. 몸은 금방 땀과 음식 냄새로 범벅이 되지만 편히 씻을 곳은 물론이고 옷을 빨 세탁기도 없습니다. 급식실 조리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학교 앞에서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학생 수당 조리원 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내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휴게 공간을 개선하고 식당 현대화 공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네, 이렇게 조리 환경이 열악한 급식실에서 높은 강도의 일을 하다 보니 각종 질병에 걸리는 조리원들이 많은데요. 이 치료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폐암 발병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수조사나 검진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허리와 손목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무릎 연골이 닳았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도 높은 조리 작업 때문에 응답자 5,365명 가운데 96%가 최근 1년 사이 이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일주일 넘게 앓았다고 답했습니다. 병원 치료까지 받은 사람은 74%였습니다. 73%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고 12%는 그냥 참는다고 답했습니다. 쉬고 싶어도 대체 인력이 없어서
병가나 연차를 쓰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참고 일하다 보니 병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던 일을 나누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동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이렇게 해서 반복된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나을 기미는 안 보이고 지속적으로 이제 고통이. 더 심각한 문제는 폐암 발병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현재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5,339명을 조사했더니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189명으로 3.5%를 차지했습니다. 10만 명당 142명 수준인 국내 폐암 진단 비율과 비교하면 24.8배 더 높습니다. 노조는 압축적인 고강도 노동이 폐암 발병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볶음이나 구이나 튀김하는 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때 고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조리흉이라는 그런 이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발생 물질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입니다. 노조는 전국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암 전수조사를 하고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 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을 확충해 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저녁 7시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를 상대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5연패에 빠지며 중위권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성남전에서 승리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대구인데요. 내일 열릴 두 번째 대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석원 기자입니다. 구단 창단 이후 최다 연승 기록과 창단 첫 ACL 16강 진출, 리그 선두권까지 넘봤던 대구는 8월의 시작과 함께 주춤하더니 5연패와 함께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라운드 성남과의 홈 경기는 승리가 절실했던 대구. 그 절실함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Principalmente minha condição física, que eu estava vindo bem, e aí eu tive que correr atrás de novo para tentar melhorar, mas estou voltando, minha condição está voltando, isso que importa. Hoje eu pude ajudar a minha equipe e a gente conseguiu sair com a vitória. 멀티골을 기록한 세징야의 활약 속 3대1로 승리한 대구FC. 최근 10경기 동안 지지 않았던 성남에게 확실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결 역시 성남입니다. 바로 성남하고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계속 좀 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좀 그런 이번 경기로 인해 가지고 그런 시발점이 좀 이렇게 이번 경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선수단의 피로도는 여전히 고민이지만 갈수록 리그 적응력이 높아지고 있는 라마스와 지난 라운드 리그 데뷔골을 성공한 정치인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남이랑 게임이 있는데 일단 기선 제압을 먼저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 시즌 포인트가 10개가 목표인데 머지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위와 함께 주춤했던 대구가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수성구 범어동 시대를 마감하고 수성구 욱수동 사옥으로 이전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발빠른 취재로 정확한 소식을 전하는 한편 감동과 재미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1963년 8월 8일 오전 8시 중구 전동사옥에서 라디오 방송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서 대구에서 지원판을 발사하게 된 HLTG 대구문화방송국의 7년 뒤 1970년 영남텔레비전이란 이름으로 TV방송을 시작했습니다. 1971년엔 대구문화방송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합했습니다. 1974년 12월 수성구 범어동으로 사옥을 옮겼습니다. 2000년 같은 자리에 건물을 신축해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해왔습니다. 이제 대구문화방송은 범어동 사옥과 작별하고 욱수동 새로운 건물로 이전합니다. 라디오 방송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미 욱수동에서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범어동에서 전파를 쏜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욱수동에서 시작합니다.
MBC 58년 역사 가운데 46년을 함께한 범호동 시대를 이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하는 새로운 방송 공간에서도 더욱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송, 그리고 시청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신뢰받는 새로운 대구 MB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고 친절한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 뉴스 스튜디오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가로폭 12m가 넘는 LED 비디오월을 설치해서 더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역민들 삶의 현장을 담고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프로그램 제작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시청자와 청취자들이 보내준 성원과 질책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마음을 다잡고 욱수동 시대를 열겠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매일 사 먹는 생수나 정수기 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 생수병 하나 만드는데 또 그만큼 자원이 드는 것처럼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수돗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우리 환경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대전 MBC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청 앞에 무료 커피차가 등장했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수돗물 마시기 홍보 커피 나눔 행사인데 막상 수돗물로 만든 커피를 마신 시민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또 드실 분 몇 잔 드려요? 세 잔이요. 우리나라의 수돗물 수질 지수는 UN 122개 국가 가운데 8위. 그만큼 깨끗합니다. 음미하면서 마시니까 믿음이 가고 앞으로는 수돗물을 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섬세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 이용해야 되겠다. 하지만 수돗물을 마시는 국민은 적어 음용률은 OECD 평균 51%의 10분의 1에 불과한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돗물로 만든 커피를 직접 마셔봤는데요. 일반 커피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수돗물에서 나는 옅은 잔류염소 냄새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그대로 두면 몇 시간 안에 끓일 경우 2분 안에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3-4시간만 방치해 놓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드시면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죠. 더 깨끗하게. 수돗물은 특히 우리 환경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리터 기준 수돗물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0.512g에 불과하지만 생수는 271g, 정수기는 677g으로 최대 1322배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민 1명당 한 해 동안 사용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이 96개에 달해 수돗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탄소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구도 살리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환경운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돗물 음용 함께 많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간 24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 가게에도 보탬이 되고 수질과 냄새, 성분, 농도 정보는 국가 상수도 정보 시스템 수질 정보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강원도 지역의 소방 차량의 출동 시간은 매번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소방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춘천 MBC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은 춘천 후평 사거리. 소방차가 소방서에서 춘천 시내로 출동하는 길목입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신호등이 바로 빨간불에서 초록색으로 변경되고 구급차와 펌프차가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소방 차량의 GPS 정보를 확인하고 작동한 겁니다. 이러한 표지판이 달려있는 교차로에서는 소방차가 올 때 갑자기 신호가 바뀔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원주와 동해 일부 교차로에 설치됐고 올해 춘천소방서 인근 7곳을 포함해 속초, 삼척, 태백 등 강원도 18개 교차로로 확대됐습니다. 시범 설치된 곳에는 소방 차량의 현장 도착 시간이 평균 43초가 단축됐는데 소방가들은 1분 1초가 중요한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소방 차량이 계속 연속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행 신호를 계속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통과해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 소방관들도 안심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교차로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가 47건에 달합니다. 신호를 저희가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무리한 진입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직은 일부 구간에 적용 중인 우선 신호 시스템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땅이 넓어 출동 시간이 길어지는 강원도 특성상 시내 구간뿐만 아니라 소방서와 거리가 먼 외곽 지역 골든타임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8살 아이가 시동을 걸어둔 1톤 화물 차량에 올라타 16km가량을 운전하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반쯤 북구 구암동 한 아파트에 시동을 켜둔 1톤 화물 차량에 8살 아이가 올라타 운전했습니다. 이 아이는 수성구 무열대까지 16km를 운전하다가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사고는 없었고 아이도 다치지 않았다며 10세 미만이라 처벌이 불가능해 부모에게 아이를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할 민간 제한 참가를 접수합니다. 민간 제한 참가 조건은 특별 공급은 주변 시세보다 85% 이하, 일반 공급은 90% 이하의 임대료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오는 10일까지 제한을 받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업체가 제안한 사업 대상지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교육박물관은 개인으로부터 학교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기증받았습니다. 기증받은 자료로는 1950년대 대구 지역 학생활동 사진과 1970년대 대구 국민학교 학습장, 70년대 경북공고 학생의 드로잉 작품이 있습니다. 또 과거 대구 경북 지역 학교의 배지를 모은 수집가가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대구 교육박물관은 앞으로 연구와 교육, 전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와 태풍 등에 대비해서 11월까지 가을철 해양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선박 실내 안전사고와 충돌, 화재 사고에 대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양망기 끼임 등 조업 중 발생하는 어선 사고에 대한 지도 점검도 이뤄집니다. 또 추석 연휴에 대비해 여객선 특별 안전 점검을 벌이고 위험물 운송 선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13,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1%가 가을철에 집중됐습니다. 울릉군이 전국에서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울릉도의 종사자 수는 3,1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고 영양군이 3,700명으로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새로 일자리를 찾은 입직률과 직장을 옮긴 이직률의 경우 서울 강서구를 제외하면 7곳군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울릉도와 영양군의 종사자 수가 적은 것은 인구 자체가 적거나 노령화 때문이고 7곳의 입직과 이직률이 높은 것은 대구와 구미 등 주변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산발적으로 내리는 비에 대비를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리는 지역과 양이 다 다른데요.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아침까지 내리겠고요. 경북 남서 내륙에는 오늘 오후까지 비가 가끔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9월이 되면서 확실히 선선한 기온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살펴보시면 19도, 안동 18도, 구미 19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대구 27도, 안동 26도, 구미 27도로 평년보다는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많은데요. 안전운전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0도 이상의 기온차가 나기 때문에 건강관리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은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9도, 고령 18도로 선선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 고령 26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문경의 기온 17도, 상주 19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문경 26도, 상주 2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8도, 봉화 1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6도, 봉화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영덕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흐린 하늘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보도해 드렸듯이 대구 MBC 범어동 사옥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는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막상 옮길 때가 되니 아쉬움도 크게 느껴집니다. 범어동 1번지에 자리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방송이자 지역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대구 MBC를 선택해 주시고 긴 시간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로서 범어동 1번지 시대는 막을 내리지만 공정방송 1번지가 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3일 금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